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은의 대표작인 금슬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금슬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넣은 비파를 얘기합니다. 혹은 검은고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파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금슬 무단 50현이요. 이 비파는 무단, 까닭 없이 50현. 비파의 그 줄이 50개에서 줄 현자가 50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0현이 까닭 없이 50현이 되었겠는가? 어떤 까닭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단, 까닭이 없이 그런 뜻이니까. 자, 비단, 비파는 까닭 없이 신줄인가? 일연일주 사화년이라. 한현 한주 그랬는데 일현은 한현 즉 한 줄. 그 50줄인데 그 중에서 한 줄 한 줄 그 말이에요. 일주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은고를 보면은 그 현을 지탱하는 그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걸 주라고 그래요. 안족이라고 그러지요. 기러기 안자, 기러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한현, 한주, 한현에 하나씩이죠. 예, 사화년이라. 사는 생각사자, 화년이라는 것은 빛날 화자니까 빛나는 시절. 그러니까 옛날 좋았던 시절, 혹은 젊은 시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현 한주가 젊은 시절을 생각하게 하네. 그래서 이 50현이라는 것은 이상은이라는 사람이 쉬운 살 먹어서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에 50년을 살아왔던 것이 다 까닭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생, 효몽, 미호접이요. 장생이라는 것은 장자를 장생이라고 그렇습니다. 도가 사상자인 장자가 있죠. 여기서 효몽 그랬는데 효는 새벽 호자 꿈몽자 새벽 꿈인데 그 새벽 꿈이 바로 미호접이다 그랬어요. 미호접이라는 것은 미는 미혹되다. 호접은 호랑나비라는 뜻이에요. 호랑나비의 미혹되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 그 제물론에 가서 보면은 장자는 꿈을 꿨는데 꿈에 활을 나는 나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호랑나비가. 그래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자신이 꿈속에서 나비였는지 아니면 나비가 실제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나비가 꾸는 꿈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호접몽이라고 그러죠. 자, 그 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장자는 새벽 꿈에 나비인가 의혹하였고 망제 춘심 탁두견이라. 망제는 춘심 본 마음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제는 춘심을 두견에다 의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탁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망제는 누구냐? 이 청나라 임금을 망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는 죽어가지고 홀령이 돼가지고 두견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견세에 의탁을 했단 말은 두견세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망제는 죽어서 그러니까 두견세가 되었고 창해 월명이면은 주유루라. 창해 넓고 큰 푸른 바다를 창해라고 그러죠. 넓고 푸른 바다에 월명 달이 밝으면은 구술은 유루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주유루 그랬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것도 정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 전부 정고를 따왔어요. 고대에는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과 진주가 차고 이지러지는 것이 서로 상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로
진주를 연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전설 속의 인어는 진주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어의 눈물로 해서 진주가 되었다, 이런 전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진주로 변한 거예요. 그 창에 달 밝으면 구슬은 눈물을 흘리고 남전 일란 옥생년이라, 남전에 일란 해가 따뜻해지면은 옥생, 옥에서 생겨났어요. 뭐가? 연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전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면 산 이름인데 옥산이라고도 그래요. 지금 그 섬서성 남전현에가 있는 옥의 산지로 유명한 산입니다. 근데 옥생현이라는 것은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나라 왕 부차의 딸 자옥이라는 딸이 10억을 사랑을 했어요. 종을. 그 부왕이 그들의 혼인을 허락할 수가 없지요. 종하고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태우다가 자옥이 죽었는데, 어느 따뜻한 날 왕이 문득 뜰에서 광채를 바라는 옥을 봤어요. 옥을 보고 왕비가 가서 그 광채를 바라는 자옥을 보고, 그 딸이 이제 뜰에 있으니까 왕비가 가서 안았더니 그 구슬이 연기와 함께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져버리는 연기처럼. 그래서 옥생연이다. 이 전고가 있는데 이 전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에 해가 따뜻해지면 옥에서 연기가 생겼지. 차정가대 성추억이요. 차정, 이와 같은 정은 사정, 이와 같은 사정이야. 대성, 기다릴 때자, 이룰 성자, 기다려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뭘? 추억. 기다리면 추억이 되겠지만은, 이런 모든 사정들이 기다리면 추억이 되겠지만은, 지시 당시 이망연이라, 지시 다만 당시 지금으로서는 이미 망연은 아득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으로서는 아득할 따름이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감상을 해보죠. 자, 이 시는 이상은의 대표작이면서도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설이 분분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정설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입니다. 그래 저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을 해드렸는데, 먼저 제목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제목이 금슬이고 내용이 금슬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영물시로 보는 설이 있죠. 그러나 첫 구 보면은 두 글자가 제목과 같은데 첫 구에 바로 이 금슬이란 말이 나왔죠. 이는 고시에서 일구를 그대로 제목으로 원형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때문에 이 작품을 제목이 없는 무제시라고 보기도 하고 애정시나 서정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시를 살펴보면은 그 첫 구에서 50연이라는 시어가 있죠. 이 금슬에 50개의 시가 걸려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비파에 50개의 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자가 자신의 나이를 비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한편,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사의 복잡함을 50현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3구에 보면은 장자의 호전몽 얘기가 있는데, 이건 시인 자신이 일생 동안 장자의 꿈과 같은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었다 하는 것을 은연중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견세가 된 망제의 홀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망제가 이루지 못한 그 미완의 꿈, 그걸 춘심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구와 6구, 그러니까 경련을 보면은 바닷속 깊이 숨어있는 진주나 또는 남전에 묻혀있는 옥은 모두 재주는 있지만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그 불우한 처지를 인용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당시에 대해서는 당시라고 그랬는데 현재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서로 팽팽합니다. 서로 해석의 차이죠. 즉 본문에서처럼 현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 이미 어찌할 바를 몰랐네 라고 과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상의 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시입니다만은 여하튼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했던 연인과의 그 애절한 사랑을 추억을 하고 지은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음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슬이라 금슬무단 오시편이요 비단 비판은 까닭없이 쉬운 줄이랴 일현일주 사화년이라 한현 한주가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하네. 장생효몽 미호접이요 장자는 새벽 꿈에 나비인가 의혹하였고 망제 춘심 탁두견이라 망제는 춘심을 두견세 기탁하였지. 창에 월명 주유루요 창에 달 밝으면 구슬은 눈물을 흘리고 남전일란 옥생연이라 남전에 해 따뜻해지면 옥에서 연기가 생겼지. 차정가대 성추억이요 이런 사정이야 기다려 추억이 되겠지만 지시 당시 이망연이라 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득할 따름이네. 이상 마치겠습니다.